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근예비역 보겠습니다.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 신분은 두 가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죠. 입기종가, 즉 입영일부터 군사교육 종료시까지 현역이다. 그리고 마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군사교육까지는 현역, 그 다음 날 예비역. 근데 상시 근무한다고 해서 상근 예비역.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징집하고 소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징집을 소집으로 바꾸고 소집을 징집으로 여기서 바꿔대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하는 건 지병장이 이 네 개를 비교하십시오. 결정 기준은 병장이. 근데 정하는 방법이 약간씩 틀리죠. 특히 상근 선발과 상근 입영 순서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일단 선발을 해야 입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과 입영을 이거 바꿔대면은 특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바꿔대면은 여러분들이 구분 못해. 이게 고수다예요. 그리고 이제 상근에서는 숫자로 시작되는 용어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1년의 기간 내에서 그러면 두 사람을 얘기를 한다.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년으로 하되 그럼 상륙단으로 연결이 된다.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그러면 두 개 기간 산입으로 연결된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항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의 기간 내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1년의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상근예비역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징집에 의해서 현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징집이라는 거예요. 꼭 징집에 의해서. 근데 1년의 기간 내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기간을 마치고 이게 입기종가예요. 입기종가. 즉 임용일부터 군사 기본훈련을 종료시까지 해가지고 입기종가. 신교대 시절이죠. 다 그래요. 보충역도 처음에는 군사교육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복무기간 가서 복무하고. 근데 거기서는 뭐 징집이니 소집이니 안 따져요. 애초부터 그건 소집이니까. 근데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현역으로 눌러 있을 수도 있고요. 전시특례 되면은 현역으로 왔다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평시 같으면은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징집이냐 소집이냐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상근예비역 들어오는 1년의 기간 내에서 그럼 두 사람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기종가까지 마치고 마친 날에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되는 게 정상적으로 오는 상근예비역들이죠. 근데 하나의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65조 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65조 가면 나오는 건데 현역병으로서 자녀 출산하면은 상근예비역으로 결혼생활 유지 때문에 또 육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을 해줘요.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기간 내에서 그럼 두 사람으로 연결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징집을 소집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기 제가 코드 달아놨죠. 징상대입, 일기내 이 두 사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항은 이제 처음에 일기내에서 대령으로 정하는 그 입기종가까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항에서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상근예비역 선발이다. 그래서 여기는 병사 중 징상거지 잡아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병사 중에서 징집에 의해서 현역병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소집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리고 상근예비역은 거주지별로 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별로 선발하면은 이 지역별로 선발한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땐 큰 의미 없어요.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그림. 여기 그림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거주지별로 선발한다는 의미는 상근예비역이 이제 동대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동으로 가는 거는 시골 같은 경우 거리가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읍이나 면 쪽으로 가면은 거리가 멀어지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데 있는 경우에는 저 원동면이라고 저 경상북도 경계선이 있는데 그 지역 가면은 지금은 뭐 교통이 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옛날에 거기서 근무할 때 보면은 삼척시에서 그 원동면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럼 출퇴근만 4시간인데 이게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이거를 사회복무원의 지역별로 선발한다를 가지고 오답을 줍니다. 사회복무원도 사실은 거주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위에서 말하셨다시피 사회복무원 지역별로 지병장이 선별한다.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중 징집에 의하여 상근 예비역으로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징상거지 잡아주십시오. 특히 여기서 징집을 소집으로 바꾸면 고수다가 되어버립니다. 자, 사망은 무슨 몇 번 말씀드렸죠. 이양하고 연결시켜버리고 병장 생략하면은 이게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수다가 선발 기준을 또 입영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상근 선발과 입영을 여기서 헷갈린다는 게 벌써 여기서 이렇게 오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입영 기준은 희망년도 생년월일을 고려해서 병장이 정한다. 그런데 상근 선발은 거주지와 신학년 등 자질병을 고려한다. 그래서 선발을 해야 입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신학년 등 자질병이 나와도 안 되고 병장을 생략하고 이양과 사망을 이어도 안 되고 거주지를 또 생략해도 안 되고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다 보셔야 돼요. 이제 4항과 5항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될 게 입영 전 총장, 입영 전 지병장, 입영 후 총장 개념을 봐주셔야 돼요. 상근예비역 관리는 어차피 병적관리 기관에 따라서 병적관리에서 말씀드렸죠.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은 총장. 그러니까 상근예비역이 민간인으로 있다가 입영을 하는 순간 변경 병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전역이나 소집 명령서와 함께. 그런 전소인함.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입영 전에는 지병장이 관리고 입영 후에는 총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병장은 이 사람이 입영 전에 선발된 사람 중이니까 입영 전이죠.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사를 갔거나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은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입영한 후에는 총장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입영한 후에 이사를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출퇴근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직이나 재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영 전에는 누가? 지병장이, 입영 후에는 총장이, 이 개념으로 보셔야지 여기에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이거를 입영 후 신상 변동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병장이 입영 후 하는 경우도 되고 또 총장으로 나오고 병장으로 오답 나오고 많이 오답 나오는 자리예요. 자, 그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는 것도 입영 전에는 자,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입영 전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에서 지병장이 정하는 건 뭐 사기 장소 정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없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병장이 한다. 그래서 입영 전에는 총장, 병장, 입영 후에는 총장 이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가 상근 입영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여튼 고수다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난번에 표에서 한번 자세히 현역병 할 때 설명드렸죠. 먼저 뭘 봐라? 날짜를 봐라. 그래서 975. 현역은 960으로 갔죠. 그리고 상근은 현역은 숫자가 더 이상 안 나왔죠. 그래서 상근은 이제 숫자가 나와요. 나중에 병장은 입영계획서를 지체 없이 60일전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그 G60이 나오고요. 사망은 소집부대장은 매년 10월 30일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1060.
이 지육공과 16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게 헷갈려요. 또 어떤 게 지육공이었지? 어떤 게 16공이었지? 이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은 뭐를 가지고 잡느냐면은 이 병역법은 병무청에서 만들어요. 병무청에서 입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줘야 될 것은 지체 없이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들끼리 병장하고 지병장이 거래하는 거는 지체 없이가 많고요.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될 경우, 즉 소집 부대장으로부터 받아야 될 경우죠. 이 경우에는 날짜를 지정해줘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여기서 지육공, 16공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잡아라. 975, 지육공, 16공. 그리고 지병장은 병장한테 보고하는데 날짜 없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날짜를 안 잡아요. 잘. 그래서 숫자를 잡아라. 975, 지육공, 16공. 다음에 뭐 잡으라고 그러십니까? 계획서 명칭 잡으라고 그랬죠. 암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 명칭은 총장은 전반부에 병력동원 소집 전까지 현역병 입영 계획, 그 다음에 모집 계획, 그리고 상근 계획, 그 다음에 사회복무원 소집 계획이 있는데, 사회복무원은 어차피 지병장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장하고 연계된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계획이 병장의 계획을 뭐라고 그랬죠? 병장의 계획, 즉 여기서 입영 계획서로 간다. 이게 소집 계획서 아니다. 병장의 소집 계획서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복무원 소집 계획, 병력동원 소집 계획,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계획. 나머지는 입영 계획. 병력동원은 전시근로 요구 동일하다. 그래서 동전 소집 계획. 시간을 정해놨더니 알람이 울리네요. 자, 그래서 병장의 입영 계획 이거 잡으셔야 되고요. 지병장의 계획은 집행 계획이라고 그랬죠. 모두 집행 계획. 그리고 모집 계획에서만 총장이 모계, 병장은 모계, 지병장은 모세계. 그 다음에 지병장이 나중에 세부 집행 계획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총장의 계획과 지병장의 계획은 일치가 된다. 총장은 여기서 전반부에서는 충계, 충원계,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소부터 끝까지는 운영계.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쉬워요. 지병장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계획으로 가니까 구분할 것도 없고요. 그 병장의 계획이 입영계획이다. 이거 계획서를 잡아라 라고 그러죠. 세 번째 이제 사람을 잡아라 하는데, 사람을 잡아라. 다른 것은 사람 잡는 것이 총장이 통상 뭐 장관에게, 그럼 장관이 승인하고 총장에게, 그럼 총장이 이제 병장에게, 그럼 병장이 다시 총장과 지병장에게, 그리고 지병장이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잡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상근 예비역 소집 계획, 입영 계획은 이거 좀 특이하게 잡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 외우는 방법 이거 홈페이지 학습 자료에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연상해야 되냐면, 사람 잡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 총장은 9월 30일까지 누구에게 병입소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장, 입영부대장, 소집부대장 세 사람에게. 자, 삼각형으로 잡은 이유가 세 사람. 그 다음에 이항에서 병장은 총장과 지병장에게 두 사람. 소집은 지병장에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계속 놓쳐요. 이 병입소를 놓치고 나중에 이 사망해서 소집부대장을 이걸 놓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영부대장과 소집부대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부대장은 뭐냐면은 신교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장, 신교대장 또는 뭐 신교대를 가지고 있는 사단장, 어쨌든 이병부대장이다 이게. 즉 이병에서 군사교육 시키는 부대장을 이병부대장이라고 하고 상근에서요. 소집부대장은 이 이후에 군사교육 마치면은 이제 자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제 수행군부대예요. 수행군부대장을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병부대장과 소집부대장이 완전히 틀립니다. 전방 같은 경우는 소집부대장이 여러분들 저 수행군 부대장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입소 세 사람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 소집부대장 잡아야 되는데 이병부대장은 이때 충계받고 다시 여기 계획에서 등장 안 해요. 그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날짜 잡고 계획서 명칭 잡고 사람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이 계획 8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6가지가 계획이 좀 어렵죠. 그 시험 보실 때도 그런 방법으로 찾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계속 고생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총장은 9월 30일까지, 변경은 75일 전까지. 자, 장관이 정하는 정원 범위에서 이걸 기재안이에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해놓으세요. 병장도 부일지를 배분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부일지 이런 것만 외우는데 신경 쓰시는데 크게 이런 거는 바꾸질 않아요. 현역은 이게 부일적이었죠. 적성별, 부대별, 이병일별, 적성별, 기재안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세 사람에게, 병입소에게 변경하려는 경우 75일 전. 이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 앞으로 가면서 정원 조정 나오면 장관하고 연결시키세요. 무조건. 정원은 현역이고 그 다음에 상근 그리고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 소집 세 군데에서 정원이 나와요. 나머지는 정원이 없어요. 예비군 정원이 없죠. 그래서 예비군에 대해서 병력동원 소집은 왜 정원이 있냐면은 N+4일까지 동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군 뭐 훈련이나 이런 거에는 정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 남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원 없어요. 전환도 정원 없습니다. 나머지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정원은 현역 그리고 상근 그리고 동전 소집에서만 정원이 나오고 장관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항은 병장은 이렇게 충계를 받았죠. 그리고 부일지 현역병에서는 부일적이었죠. 이건 배분한 이병계획이라고 그랬죠. 지체 없이 변경은 60일 전 지육공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이병 안 나오고 소집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근예비역 이거 풀 때요. 일반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거 보세요. 이거 일반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 이거 딱 보고 이병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옳지 않은 것 고르면 그냥 이거 딱 고르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걸 뭐 다 읽어보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사지선다형으로 나와서 그렇게 득볼 때가 몇 번이 있습니다. 자, 소집부대장은 부일시 근데 읍면별까지 들어가요. 필요인원을 10월 30일까지, 변경은 60일까지. 자, 읍면별까지 가는 이유는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누구에게? 지병장에게. 도농복합시는 읍면별로 해서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참,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빠뜨린 거는 출제는 지금까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출제됐을 때 이건 정말 고스톱 문제가 돼요. 현역병은 전시 충원 계획이 있었죠. 현역병은. 근데 현역병 빼고는 전시 충원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근은 나중에 전시되면 현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시 충원 계획이 있을 리가 없죠. 보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력도 전시가 되면 정지가 되어버리고 다 현역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충원 계획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 전시 충원 계획은 여기 현역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령 32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입영 전에는 지병장이 취소를, 그리고 방법은 지체 없이, 입영 후가 되면 총장이 되겠죠. 자, 시행령 33조가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양의 입영 순서를 선발 결정의 기준으로, 입영 결정의 기준을 선발 순서 결정의 기준으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영 순서는 아까 이제 선발한 거고 이제 입영이에요. 입영은 아까 그대로 시구 읍면별, 그리고 도농 복합 형태, 즉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그런 건 많죠. 그런 것은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아까 여기서 출퇴근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지역은 동전체, 그래서 도농지역은 읍면별 동전,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양하고 연결되면서 병장 생략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입영 순서를 선발 결정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입영 순서 결정 기준은 희망시기, 생년월일 해서 희생병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철저하게 잡아주십시오. 자, 시행규칙 28조는 뭔가를 정하면은 명부를 작성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뭔가를 정한 경우 시군구별 명부를 작성한다. 이게 사회복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와요. 어차피 시군구별로 작성하는데 굳이 거기 시군구별을 놓는데 그걸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오답을 잘 준다. 그 다음에 입영부대 변경이나 뭐 입영 이런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입영은 어차피 시구 읍면 단위로, 그리고 도농 복합 형태 시는 읍면별 동전으로. 자, 이 항은 좀 구분을 해 놓으세요. 뭐냐면 상근 예비역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총장이 정한다. 소집부대가 아니라 입영부대예요. 입영부대. 소집부대는 누가 정하겠어요? 거주지별로 지병장이 정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대장이 소집부대장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교육시킬 부대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이 정한다. 그래서 상근 입 부모 잡으십시오. 상근 훈련 부모 또는 상근 입 부모.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근 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 처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근 예비역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출산해가지고 상근 예비역 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 소집부대 지정을 누가 하느냐? 총장이 한다. 그래서 참모 소집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상근 입부모 또는 상근 훈련부모 이거하고 참모 소집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는 소집으로 나오고 여기는 입영부대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행규칙 30조와 35조, 36조 이건 현역에 준한다라고 보세요. 현역에 준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상근 예비역을 현역의 그 규정에 있는 이런 규정들 있죠. 현역 규정이에요. 현역에 있는 규정들. 그런데 이 규정에 응용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응용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고, 이게 상근은 현역이랑 똑같으니까 응용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자, 2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2조는 입영과 소집을 동시에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입영도 얘기하고 소집도 얘기해요. 그래서 지병장은 거주지별로 입영으로 가는 거죠. 입영.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언제 예비역에 편입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입기 종가, 입영일로부터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날의 다음 날의 예비역이지, 마친 날에 하면 하루가 겹치죠.
자, 사망은 편입된 날에 예비역으로 소집. 이건 또 편입된 다음 날로 오답을 잘 줘요.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오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지 편입된 날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자, 시행령 3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37조 1항이 입기종가예요.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 즉 입기종가까지 한다. 그런데 이 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맨 처음에 여기서 1년의 기간 내에서, 이게 입기종가라고 그랬죠. 1년의 기간 내에서 나오고 또 갑자기 2년으로 하되 나오고요. 여러분들 또 이쪽 다음 장 넘어 상근예비역 복무하면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숫자에서 여기서 헷갈려요. 1년의 기간 내에서 하는 것은 2사람. 그 다음에 2년으로 하되 그러면은 상륙단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자꾸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년으로 하되와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되라고 놓고 왜 여기 가서는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이걸 그냥 외우긴 외워도 질문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명확히 숙지를 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은 이걸 꼭 물어봐요. 뭐냐면은 지금 현역 복무 기간이잖아요. 현역 복무. 현역 복무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2년으로 하되. 근데 왜 2년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를 하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이 사람이 전시특례가 되거나 현역으로 전환이 돼버리면은 2년으로 하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그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돼서 복무하게 되면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즉 30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역병들도 어떻습니까? 현역병들 복무기간 2년이죠. 2년인데 법 19조에서 현역병 조정 배우셨죠. 현역병 조정에서 특전사, 증창설, 충원곤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역병도 최대 24개월 플러스 6개월, 30개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년 6개월 이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지금 현역으로만 복무를 하면은 현역 복무기간 2년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현역 복무기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2년이다. 여기는 예비역 복무기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2년 6개월 이내다. 기본 개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 2년으로 하되 그랬으니까 상륙단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상근예비역은 6개월에서 단축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들 정지하 6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18개월까지 지금 단축 2년으로 하되 해놓고 지금 18개월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범위 단축할 수 있다. 현역 줄이는데 상근예비역도 줄여줄 수 있다. 하여튼 무조건 여러분들은 2년으로 하되 그러면 상륙단. 가끔 이 국방부 장관이 가로형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무기간 조정은 법 19조에서 제가 장관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 관점이고요. 자, 사항은 법 65조 3항, 즉 자녀 출산에 따라서 예비역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오는 사람에 대한 기간.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 방법을 보면 자, 종전 복무기간 이 계산은 나중에도 다 동일합니다. 자, 현역병의 의무 복무기간이죠. 종전 복무기간이. 그러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복무기간에서 복무한 일수 이거를 종전 복무기간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가서 근무할 기간 상근예비역의 의무 복무기간 24.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되면 12개월. 근데
어차피 현역병 2년이나 상근예비역 2년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출산해서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현역 복무기간에 남은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은 기간 따질 때도 현재 뭐 18개월 따지는 게 아니라 2년으로 기준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강조 한번 드릴게요.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 모두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으로 간다. 그런데 누구? 한날 기산 해주고 한날 이등병 안 가는 사람이 보단 봅시다. 근데 군사교육기간은 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라고 보시고요. 법 23조 보겠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상근 예비역의 복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2개 기간 산입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개 기간 산입만 나와도 오케이. 왜냐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21조 1항이 징상대입 1기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근예비역으로 온 사람이 현역 복무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입기종가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해 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설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65조 3항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온 사람, 자녀 출산해서 온 사람 이 기간 계산법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2개 기간을 산입한다. 근데 이제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2년으로 하되 하고 또 그건가? 뭔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항은 여기서는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현역병은 소집 없다. 징역으로 간다 그랬죠. 징집이다. 자, 사망은 유사제품 3개를 같이 봐야 된다. 상근예비역은 이법 또는 군인사법이다. 지난번에 유사품 3개를 말씀드렸죠.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땡땡땡을 적용한다. 사회복무원은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을 적용한다. 대령을 적용한다. 전담의사는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복무원법을 적용한다. 상근은 이법 또는 군인사법, 대등법에 의해서 현역병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유사품 3개를 같이 가주시고 대체역은 대체법이다 라고 잡으시고요. 대체법을 또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또 되거나 대체법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자, 4항과 5항을 연계해서 보십시오. 4항은 파견과 이제 군부대 밖 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파견은 총장이 한다는 거예요. 총장이. 어디에?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지역방위를 수행하는 군부대가 지역방위 사단이죠. 후방 수행고무대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대 파견근무. 그래서 파견은 누가? 총장. 이것도 장관, 지병장으로 잘 바꿉니다. 그리고 군부대 밖 거주는 장밖 거주라고 그랬죠. 군부대 밖 거주는 무조건 장관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고요. 자, 6항은 현역병이랑 동일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형군복에 따른 집군복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현역병 산입하지 않는 거고 동일한 거를 보는데 꼭 이게 오답이 나오면 산입하지 아니야 이를 생략해 버리고 산입한다. 또 한 번 더 또 산입한다. 그래서 이 군사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하여튼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잘 바꿔됩니다. 자, 근데 6항은 이게 응용이 잘 된다고 그랬죠, 응용이. 그래서 이렇게 응용이 된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한 장짜리로 놨는데 특별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을 주고요. 밑에 조치를 주고 상근예비역을 하나 줬습니다. 뭐라고 줬냐면은 오늘은 2021년 10월 16일이다.
이 중에서 나항만 동원령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건 상근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가항만 먼저 보겠습니다. 영령대대 동대에 복무하고 있는 상근여배 A씨는 9월 중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늘 종료돼요. 2021년 10월 16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조 쪽으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령 주치에 따르면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고 본인도 원하고 있다. 전공공질 2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해서 전날까지 총장에게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 그러면 총장이 령심 거쳐 병역처분 변경심의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9월 중 다치고 오늘은 2021년 10월 6일이에요. 전공공질 입원은 몇 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하고 6하고 잘 바꾼다고 그랬죠. 6개월이니까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그러면 2022년 4월 16일까지 보류하되 이렇게 가야 되는데 5월 16일까지 보류하되 이렇게 해서 오답을 줬어요. 이거는 원래 되면 4월 16일까지 보류를 하고 4월 15일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16일이니까 4월 15일까지 보류하되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현역병 보류 때 배웠죠. 15일까지가 되겠죠. 정확한 날짜로 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응용용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근예비역 소집해지 보류에 관해서는 현역병 준용한다. 그리고 복무필 소집해제필 나오면 무조건 대령으로 연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시행령 38조에서는 상근예비역 파견은 누가? 총장으로. 그런데 군부대 외 기간에 파견하는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라. 이게 단서가 하나 붙죠. 그래서 외파견 관인, 파견 총장, 외파견 관인. 이걸 뭐 총장 직권으로 군부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뭐 이렇게 오답들 잘 나와요. 그래서 외파견 관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39조는 상근예비역 지휘감독인데 지휘감독은 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에 이거 장관 승인 받으라고 그러죠. 그 부대장이나 기관장이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외파견 부기장 지감하라 정도만 잡으시고요. 오답은 잘 안 납니다. 파견 현황 보고는 뭐 현역병, 입영 현황서 이거 뭐라고 그랬죠?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병장에게 지병장이 이 개념입니다. 자, 상근예비역 파견 요청 절차인데 자, 파견을 어떤 식으로 요청하느냐 하는 거예요. 군부대장과 기관의 장은 파견 목적과 권역별 상근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까지 목역 7월 목역 일주일마다 하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목역 7월 그리고 반드시 군부대장을 거쳐 총장까지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계획서가 있고요. 요 밑에 가면 운영 현황서가 있습니다. 상근 운영 현황서는 평시 현황서를 제출하라는 건데 이 계획서와 현황서가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때 가지고 운영 현황서는 평시 운영하는 거지 계획서는 요청하는 거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계획서인지 운영서인지 바로 구분하려면 계획서는 기억, 현황서는 히읗, 먼저 나오니까 기억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자, 상근예비역 소집부대 변경 복무 중이죠. 복무 중. 여기 복무 중이라고 있죠. 이병전 지병장, 이병우 총장. 그래서 복무 전 지병장, 복무 중 총장. 그래서 복무 중에 새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총장이 그래서 모세복으로 잡아주십시오. 모세복. 자, 상근운영 현황서는 계획서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상근운영 현황서는 매월 말일 상근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달이 소집.
다음 달 20일을 다달이로 잡아주십시오. 소집부대장에게. 그럼 소집부대장은 그 달 말일 총장에게. 그러니까 지금 10월 거를 만약 작성한다 그러면 10월 거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러니까 11월 20일까지 소집부대장에게, 그 다음에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총장에게,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총장에게, 총장은 장관에게. 근데 기간은 없다. 자, 이 부분도 이건 이 내용을 나중에 맞춰보세요. 이게 예비군법에서 분기 다음 달 20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간 없다 장보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총장이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기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예비군법에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겹치다 보면은 여기도 시험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아니었나? 이렇게 헷갈려 그래요. 다음 달 20일까지는 다달이 소집이고 여기는 기간 없다 장보. 그 장관까지 가는 이유는 정원 때문에 그렇다. 정원 통제 때문에 그렇다 하고 보시고요. 자, 4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40조.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인데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는 언제 해주느냐. 이제 전역시켜주는 거죠. 전역시켜주는 거. 복무기간이 만료됐으면은 해지시켜줘야죠. 그런데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 법 83조 1항 2조가 전시특례예요. 상근은 현재 복무하다가 전시특례 전시가 되면은 현역으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 현역으로 가니까 상근은 소집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장관이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 예비역을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지역이나 대상자. 그 지역은 이제 예비군 없어. 예비군 동대 없어. 왜냐면 예비군 동대는 장관이 수임장의 권위를 받아서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비군 훈령 중대 편성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상근 예비역은 어디로 가느냐? 상근 예비역으로 대대에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현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해제를 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호만 2항 해석도 여러분들 잘 안 돼요. 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 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현역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호만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마쳤을 때는 상근 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3호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들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대시킨다는 거죠. 장관이 예를 들어 전남 어느 땡땡 지역에 그 지역에 지역 예비군 동대를 통폐합시켰다. 그러면 거기 상근이 근무하던 2명이 남았다. 그러면 이 친구를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 상근 예비역 소집 해제를 마치고 현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거야. 그러니까 또 현역 가야 돼. 그러면 제가 현역 복무 마쳤는데 왜 또 현역으로 가죠?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소집 해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상근 예비역은 지금 어느 경우라고 그랬어요? 복무를 만료된 경우, 전역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정원 조정 등으로 조정한 경우. 그래서 복전국에 전복국 해도 되고 복전국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력동원 소집 해제를 시키는 것은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동정이에요. 그리고 정원 조정은 상근, 현역, 상근, 동전 소집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동정. 그 다음에 병력 동원 소집, 훈련 소집 해제는 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러니까 이병 2박 3일 들어와서 2박 3일 끝날 때 신고하죠. 대대장들한테 통상 신고하죠. 그런 경우에
훈련 소집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병력 동원 소집으로 된 경우, 이건 병력 동원 소집으로 전환된 경우가 정확한 표현이죠.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시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바로 병력 동원 소집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훈련 소집은 해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 훈련 소집을 지금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니까 지금 바로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병국이다. 그리고 군사교육 소집 해제. 군사교육 소집은 군사교육 논산에서 훈련을 마친 경우 보충력들이 훈련 마치면 해제시켜줘야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관이 군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사교육 이거 막 딜레이 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병력 동원 소집은 장총군, 그리고 3명이 장관, 총장, 군부대장이 전동정, 훈련 소집은 소속군이에요. 그래서 소속 군부대장이 소병구, 그리고 군사교육 소집은 논산훈련소장인 이병부대장이 교육이 종료된 경우, 그리고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중에서 정원 조정이 나오는 거는 병력 동원 소집 해제 때 정원 조정이 나오고, 훈련 소집은 정원 조정 없죠. 군사교육 소집도 정원 조정 없습니다. 정원 조정은 현역, 상근, 동전 소집 때만 나온다. 이걸 비교를 해 주십시오. 여기 정리를 해드렸죠. 자, 시행규칙 34조 보겠습니다. 34조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절차. 소집해제 절차는 여기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일단 총장이 절차부터 보면은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10일 전까지 명령서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현역병들도 만료 10일 전까지 명령서가 내려와요. 여러분들 현역 근무하면서 병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날짜가 언제쯤 내려온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죠. 만료 10일 전에 내려와요. 현역병도 그렇고 상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전화는 15일 전에 경서회가 장관한테 요청하고요. 현역과 마찬가지로 10일 전에 내려줘요. 명령을. 그래서 1510. 일단 장관한테 경서회가 15일 전에 올리는 것까지 기억을 해서 1510. 그리고 승선 보충요역은 전달 10일 전까지 올려주고요. 그리고 만료되는 날을 1일에 소집해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근은 10만이다. 만료 10일 전이다. 상근이 우리나라 10만인지는 모르겠어요. 10만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근 10만, 전화는 1510, 그리고 승선은 101이다. 이 공식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병역 종류별 패턴, 이거 204페이지까지죠. 지금은 교재가 조정돼서 204페이지까지 복무 만료란 오면은 상근예비역에 여러분들이 여기 상근 10만을 써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보충역 승선예비역은 여기에 101로 들어가야 되고요. 전화는 여기 1510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복무요원 101, 예술체육요원 101, 고단법수 101, 전산 101. 다 보충역들은 동일하니까요. 의복군수 장교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장마다 편입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장마다 편입. 동원은 여기는 아까 전동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훈련은 소병구. 전시근로역은 동원과 마찬가지로 전동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실 수 있으면은 이거를 이 패턴을 보시면서 위치를 잡으시면서 집어넣으시면 204페이지까지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장은 만료 10일 전까지 상근 10만이다. 해제 명령서를. 그런데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이제 보류가 되는 거죠. 구속되거나 이탈 경우에는 취소해야 된다. 근데
군기교육이 또 빠졌어요. 군기교육도 산입 안 해주는데 어쨌든 누락이죠, 누락. 자, 그러면 총장은 이제 취소 명령을 내려주고 전역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처럼 현역과 상근은 전역증, 그리고 보충역은 병역증. 이거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교부하고 총장이 지병장에게 송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병장에게. 그래서 현역 상근 전환은 전역증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병역증으로 나온다. 총장이 지병장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전역 명령권자 전환은 장관이거든요. 장관이 지병장을 직접 상대하는 게 이번에 그때 상대를 합니다. 다 대부분 병장을 통해서 하는데 지병장한테 반드시 줘야 돼요. 이 전역 해제 명령권자들은. 그래서 전환은 장관이 지병장에게. 그 다음에 보충력들은 그 보충력 해제권자, 병장이 될 수도 있고 지병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거주지 지병장에게. 왜 이 지병장에게 보내야 될까요? 여기 지병장에 보내야 예비군 편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상근까지 쭉 봤는데 상근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데리고 쓰는 인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에 잘 납니다. 잘 나서 지금까지 고수다 및 강조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